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이제 계획하기예요. 그래서 동기가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나 변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거 보셨던 거 생각나죠? 나 변하겠어요. 캣하고 단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는 데까지 너무 힘들어. 바뀌겠어요 라고 말하는 데까지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번이 기회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술술술술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유발하기까지 잘 되었다. 동기가 잘 유발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코치가 뭘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분은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 상태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잘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조언을 요청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본인이 어디 가서 뭘 많이 알아오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술술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예, 끝까지 우리가 어떤 그 긴장의 그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계획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주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가 유발하기까지는 동기가 된다면 굉장히 힘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어떤 접근보다 사람들한테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지만 계획하기부터는 우리가 뭐 딱히 그렇게 뭐 차별점이 있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동기가 생기는 게 힘들지 동기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다다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어디 너무 가고 싶어. 막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돈도 모으고 그리고 막 이런 거 단도리를 막 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나 거기 너무 가고 싶고 내가 그래서 어저께 그거 다큐멘터리 관련된 거 몇 개 봤잖아. 내가 몇 개 봤잖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갈 건데 어떻게 갈 건데 이게 계획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야.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에서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뭐 하여튼 이상한 데를 다 뒤지고 방법을 다 뒤지고 온갖 창조적인 것들이 다 나와갖고 결국엔 그걸 해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지 사실은 계획은 동기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하기가 나오는 거지 이 동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하기는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죠. 나 어디 저기 오로라 보는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동기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보러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한다고 해도 동기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계획을 갖다가 본인이 세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뭐 리더십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조직원들 뭐 데리고 워크숍을 한번 가야겠어요. 그래서 워크숍에 어떤 걸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몇 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들을 다 들어서 본인이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실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워크숍은 뭐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제가 매뉴얼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되게 좋고요. 내가 어떤 매뉴얼을 주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요청했을 때 참고하세요 정도로만 하라는 거죠. 꼭 이거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자율성이 이제 그 침해가 됐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그 실행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피코치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젠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칭을 이제 슈퍼비전을 하는데 슈퍼비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요. 아니면 추가로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본단 말이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보고 나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했지만 내가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안에서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 본인이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그럼 그거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되면 그분이 어때요? 일단 자신감이 떨어져서 다음에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불일치감이 너무 커가지고 압도돼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도 이제 할 때, 리더십 코칭 할 때 하는 얘기 뭐냐면, 그렇게 구성원들 많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다. 자기가 아는 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 뭘 자꾸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하냐. 사람들이 몰라서 요즘 뭘 못하냐. 그래서 아는 것만이라도 먼저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고 본인이 아는 거는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뉴얼, 프로세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맨프레드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no model. 나는 모델 없대요. 그냥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 집중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페이스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하는 거지 뭐 이 모델 저 모델 뭐 어딘가 내 안에 모델이 있긴 있겠지만 하여간 내가 그거를 따라서 하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40년 하신 분이잖아요. 그 비즈니스 탑 리더들을 이제 그 정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기강화 면담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매뉴얼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상담 받는 우리 클라이언트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이 표준화된 그 모듈을 따라가는 것보다 2배의 효과를 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델이라든가 프로세스에 집착해가지고 지금은 이거 할 텐데요. 지금 뭐 이거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그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통 서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도 타기예요. 파도 타기. 어떤 파도가 올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배웠는데 내가 요 정도 파도에 타는 것까지 배웠는데 왜 갑자기 큰 파도가 와? 그러면서 그 파도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죠. 갑자기 잔잔한 그 파도가 오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 파도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매번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할 때, 코칭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프로세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칭을 하다 보면 특히 비즈니스 장면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거 막 터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여태까지 해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동기유발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되게 의미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해왔던 방향을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죠. 예. 그래서 매뉴얼에 집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주요 요소인지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술 풀리는 코칭도 이제 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대략적 지침이라도 픽코치에게 공감적으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매뉴얼대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은 뭐 이를테면 유발하게를 하는 때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대략적인 지침이라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다 그거 건너뛰어가지고 혼자 안에서 이제 다 빌드업돼서 동기가 생겨서 계획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자꾸 유발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거라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그냥 있는 하나의 상일 뿐이다. 아주 그건 아니다. 그냥 부산을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서 부산에만 그거만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됐지. 뭐 이 사람이 갑자기 필받아갖고 밤새도록 뭐 운전을 해갖고 가던 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뭐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치의 변화의 열망이 피코치의 변화의 열망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빨리 이렇게 하고 싶죠. 이 사람 변화 일으키고 싶죠. 그쵸? 이게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죠. 하지만 그게 앞서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저항이 심하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것도 코치가 해야 될 굉장히 용기 있는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거를 할 준비가 있는 그 코치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언제든지 저 사람은 여기서 이거를 그만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코치들은 서둘러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소유하지 않는 돌봄으로 얘기했었죠. 이 프로세스를 본인이 소유하려고 하면 자꾸 이게 뭐 말이 많아지고 막 서둘르고 푸시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상담 코칭 잘하시는 분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좀 후져지고 자꾸 강요하고 이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코칭이 후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변화하고 싶은 어떤 열망은 굉장히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이 높더라도 절대 그 클라이언트의 열망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난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도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유 뭐 그렇지 뭐 여기서 멈춰갈 수 있지. 하지만 뭐 너는 언젠가 거기로 가겠지 뭐. 아니면 그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코치의 강점이다. 네.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근데 제가 동기강화 면담 이런 걸로 뭐 옛날엔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배운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분들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다 그 동네에서 이제 나왔겠죠. 그 동네에서 뭐 오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프로세스에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앞서. 정말요. 이거는 제가 그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초심자분들을 정말 그 퍼스트 스텝부터 딛는 거를 제가 가르치고 또 슈퍼비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되겠어? 하는 것들이 너무 빨리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을 유발하기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하기까지 첫 번째 세션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데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내가 서둘르지 않아도 클라이언트가 막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이제 코치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 이야기한 동안 함께 있어주기를 바란다. 그 앞에 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통은 자기의 문제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 같이 있어주기를 이제 바랄 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질적인 정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가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갖게 한다라든가 실제로 계획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이 코치가 뭔가 도움을 딱 줄 수 있는 장면이 되면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코치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계속 이 사람한테 가르치고 조언하고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를 코칭에다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질문하기 자체가 조언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거 왜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거거든요. 너는 못났어. 난 우월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게 조언하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조언의 그 내용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요청하면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조언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 자체가 그런데 질문을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도 뭐예요? 너 부족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너 이걸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 쏟아붓는 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맥락 없는 질문을 계속 파묻는다거나 뭐 너를 깨닫게 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이 사람을 좀 열등한 존재로 바라본다라던가 내가 가르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있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 지식이 뭐 코치한테서 나왔던, 저 클라이언트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나중에는 그 경계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함께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코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강화 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계획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까지가 우리가 코칭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